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의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표 분식, 바로 떡볶이인데요. 국민 분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떡볶이가 일반 음식 서민이 먹기 간단하게 먹기 좋고 어딜 가든 떡볶이는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있고.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떡볶이. 하지만 원래 떡볶이는 왕의 수라상에 오르던 고급 음식이었는데요. 귀한 음식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 쌀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대중화됐습니다. 그런데 집에선 떡볶이의 제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엄마가 많이 해줘요? 아니요. 엄마 집에서 안 해줘요? 옛날엔 좀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해요. 귀찮은지. 어쩔 때는 맛있고 어쩔 때는 맛이 영 안 나. 집에선 맛이 안 날 때가 맛을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맛있게 만들긴 어려웠던 떡볶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의 맛 그대로. 매콤달콤 떡볶이와 여기에 하나 더, 떡볶이의 영원한 단짝, 바삭바삭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 튀김까지.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의 황금 레시피 시작해볼까요?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한 떡볶이 전문점. 손님들을 따라 들어가 보니 좁은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는데요. 자주 오세요 여기? 여기 사무실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 떡볶이랑 순대 김밥이랑 주세요. 이모 떡볶이랑 튀김 하나 주세요. 참 조합이 많은 좋아요. 손님들이 하나같이 주문하는 건 다름 아닌 이곳의 대표 메뉴 떡볶이였는데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사실 동네 어디서나 떡볶이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데 손님들이 굳이 이 집 떡볶이를 찾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먹어보니 어떤가요? 맛이 좀 특별한가요? 맛있게 매워 보이네요. 어때요? 양념이가 강하고 맵고 달콤하고 이게 땡겨요. 한 번 먹고 나면 계속 입에서 땡기는 맛이. 너무 달면 안 돼요. 떡이 일단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예, 약간 매콤한 양념장이 떡에 되게 잘 버무려져 갖고 매운맛의 그 중독성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완전 맛있네요. 달콤한 입맛이 담긴다는 이 집 떡볶이의 중독성.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장님, 떡볶이 비결이 뭐예요? 떡볶이 비결이 뭐 있어요? 그냥 손맛이죠, 뭐 손맛. 아니 하루에 얼마나 버티는데요? 뭐 팔면 얼마나 팔겠어 혼자 하는데 한 100인분 정도. 하루 100인분이 팔린다는 떡볶이. 엄청 많이 팔리는데요? 떡볶이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떡볶이 장사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경력의 사장님. 그동안 만들어온 떡볶이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평범해 보이는 떡볶이지만 사장님의 20년 내공이 고스란히 녹아있겠죠? 사장님, 떡볶이 만들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단맛, 매운맛, 짠맛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순서대로만 하면은 5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오늘 5분 만에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예, 쉽지 않아요. 과연 사실일지 되고요. 사장님이 떡볶이 만드는 시간을 재봤는데요. 우선 물부터 육수내고 끓여 떡을 넣어주고요. 잠시 후 들어가는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 자칫하면 섞어 쓰시는 수가 있어요. 뒤를 이어서 넣어주는 건 빨간 양념장이고요. 다음은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 고소한 어묵과 어묵. 개운한 맛을 더해줄 대파도 한 줌. 설마. 야, 이 그리고 정도면 끝인 진짜 건가 떡볶이인데, 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육수가 마무리를 요거. 해줍니다. 육수를 마지막에? 완성된 떡볶이가 접시에 담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 4분 안 45초. 떡볶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말처럼 정말로 5분 안에 뚝딱 떡볶이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양념장만 어떻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장님표 떡볶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차근차근 파헤쳐봐야 할 텐데 이 집을 매일같이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떡에 다 잘 버무려져 있어갖고 소스가 찹쌀처럼 막 계속 쫀득쫀득해요 떡이. 쌀떡이에요? 손님들이 꼽은 맛의 첫 번째 비결 바로 떡입니다. 보통 떡볶이는 밀가루떡 아니면 쌀떡을 쓰는데 사장님은 어떤 걸 쓰시나요? 밀가루떡 안 팔더라고요. 쌀떡이에요. 쌀떡은 놔두다가 다시 렌즈에 돌려서 먹어도 그대로고 그러기 때문에 쌀떡을 쓰는 거예요. 식어도 쉽게 퍼지거나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이 떡은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사장님? 4인분에 한 400g? 이 정도가 한 4인분 되는데. 저는 이걸 저울로 재보니 정말 400여 그램, 개수로는 약 40개였습니다. 이제 물에 떡을 넣어주고요. 센 불에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끓어오른 순간 들어가는 흰 가루는 설마 설탕인가요? 떡은 원래 뺄 때 밋밋하잖아요, 맛이.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넣으면서 같이 끓여주면은 이 떡에 설탕물이 배면서 달콤한 맛이 더 두드러지게 나죠. 아, 이게 나중에 넣는 거랑 달라요? 나중에 넣는 거는 설탕이 그 제맛이 안 나요. 설탕도 같이 떡하고 같이 넣어야만이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같이 끓여야. 설탕을 넣는 순서만으로 맛의 차이가 있다.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른쪽은 사장님의 방법대로 설탕을 제일 먼저 넣고 끓여줬고요. 왼쪽은 양념을 먼저 넣고 설탕을 넣어줬는데요. 그 외에 다른 조리 방법이나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설탕을 한쪽만 안 넣은 것도 아니고 한쪽만 더 적거나 많게 넣은 것도 아닌데 과연 사장님의 말처럼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가게를 찾은 손님에게 어떠한 사전 정보도 주지 않고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매일같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간을 보는 주부구단. 과연 알아챌 수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어떤 게 괜찮으세요? 파란 거예요. 파란 거? 네. 이 파란 거 같은 경우는 양념이 간이 잘 배니까 떡도 간이 배서 맛이 괜찮고 조금 매운맛도 있고, 이거 빨간 거 경우에는 떡하고 이거 간이 덜 배기가 좀 싱거워요. 차이가 많이 날 그 거예요. 양념이 겉돌아요. 설탕을 넣는 순서만으로도 더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설탕을 먼저 넣고 떡볶이를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이런 떡볶이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탕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양념장을 더 빨리 흡수해주는, 또 하나는 더 빨리 끓는 이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집에선 제맛 내기 힘든 떡볶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양념 넣을 때 양을 얼마나 넣어야 이게 제맛이 날까 이거를 걱정하지 않겠어요? 양념 비율? 고추장 이제 몇 숟갈 있는 게 비율이 잘 들어가야지 맛있잖아요. 그 양념 때문에. 떡볶이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매콤달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이 새빨간 양념. 이 집 떡볶이의 양념 맛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직접 먹어본 손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원래 떡볶이는 그냥 매운 맛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매운맛에 좀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새콤한 맛의 비결은 뭘까요? 글쎄요. 케첩? 매실액? 약간 과일 향이 나는 게 파인애플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손님들의 추측대로 매실액이나 파인애플이 들어간 걸까요? 사장님께 양념장 재료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놀랍게도 기본 재료는 단 4가지. 이거 봐요. 고추장을 안 쓰시더라고요. 다예요? 예, 양념장 이거 다예요. 우와, 이것만 충분히 고춧가루만 만들 수가 써요. 있어요. 다른 거 안 들어가요? 다른 거 이것저것 넣으면 잡탕이 되죠. 그냥 이걸로 해야 이 정도만 깔끔한 해도 맛. 깔끔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단 4가지 재료를 이용한 사장님표 양념장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냄비에 물을 붓더니 갑자기 소금부터 넣는 사장님. 설마 끓이는 건가요? 소금을 그냥 넣게 되면은 소금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있고 이러니까 완전히 녹인 다음에 이물로 다대기를 만들어요. 물이 한 소끔 끓으면 소금은 충분히 다 녹은 건데요. 더 끓이지 말고 바로 그릇에 옮겨주세요. 여기에 설탕 4큰술, 물엿 5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고춧가루. 참, 고춧가루를 안 넣었네요. 고춧가루는 언제 넣어요? 아, 이 물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죠. 물이 식기 전에 어렵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어렵지 않아요. 넣으면 특유의 풋내와 신맛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꼭 소금물을 완전히 식히고 난 뒤에 넣어줘야겠죠? 진짜 황금 팁이네요. 고춧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매콤달콤한 사장님표 양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렵지 않아요. 완성된 양념장은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주는데요. 숙성이 필요한 건가요? 얼마나 최소 해요? 한 24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오늘 해먹지 써야 돼요. 내일 먹어야 되잖아. 흉내 없이 깊은 맛을 내려면 어버이날 숙성이 꼭 해드려야겠다, 이거. 필요하다는데요.
보이시나요? 색깔부터 차이가 확연하죠? 아니 어제 알려주던가 그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하루를 기다린 양념장. 세 큰술을 넣어 준비해 잘 섞어주고요. 일단 그리고 들어가는 무궁화 액체. 정체가 뭘까요? 이건 육수요. 이걸 넣어야 이게 조미료를 안 넣어도 여기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쓰고 있어요. 떡볶이에 감칠맛을 더해줄 사장님표 육수. 어떻게 만드나요? 우선 육수의 기본, 물의 양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4인 기준 한다면은 이 국자로 2국자 정도 하면 끓이면 돼요. 한 국자에 맥주컵 3컵, 2국자면 정확히 6컵입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붓고 무, 양파, 다시마, 건새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또 하나의 핵심 재료. 이건 어묵 아닌가요? 떡볶이는 어묵물을 부어야 이 제맛이 나요. 그래야 조미료를 안 넣어도 거기에 맛이 나오기 때문에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학교와 떡볶이가 맛있었던 이유. 저 넣잖아요. 바로 떡볶이를 만들 때 함께 넣는 이 어묵 국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뭔가 이제 알것 비장의 같아요. 재료인 어묵까지 넣고 강한 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 뭔가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 후 그런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더 끓여주는데요. 체에 건더기를 걸러주고 나면 드디어 사장님표 육수가 완성됩니다. 맥주컵으로 딱 3컵 양이 나왔는데요. 4인 기준 떡볶이에 필요한 육수는 1컵뿐. 남은 2컵의 육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육수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그걸로 또 어묵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묵탕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따끈따끈한 육수 2컵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어묵과 대파를 넣어주면 끝! 순식간에 구수한 어묵탕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아직 오징어 튀김 맑고 만나지도 시원한 않았어요. 국물이 떡볶이에 함께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겠죠? 떡볶이엔 육수 1컵과 먹기 좋게 썬 어묵을 진짜 넣어주고요. 간단하다. 양념이 골고루 뺄 수 있도록 중불에서 잘 버무려주세요. 그 후에 개운한 맛을 내줄 대파를 넣어 마무리하면 끝! 쫄깃하고 부드러운 떡과 매콤달콤 진한 양념 맛의 환상적인 궁합. 어릴 적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먹던 추억의 맛 그대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황금 레시피표 떡볶이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하나씩 빼먹는 거 한 번 더 차근차근 정리해볼까요? 양념장의 재료는 단 4가지. 더없이 간단한데요. 먼저 맥주컵 1컵 분량의 물과 소금 1큰술을 냄비에 넣어준 뒤 1소끔 끓여줍니다. 물이 식기 전에 그릇에 옮겨 설탕 4큰술을 넣어주고요. 물엿도 5큰술 넣어주세요. 그 후에 고춧가루는 바로 넣지 말고 꼭 20분간 충분하게 식혀준 후 입자가 고운 걸로 15큰술 넣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준 뒤 보다 깊은 맛을 위해 냉장고에서 24시간 숙성해주면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을 책임질 양념장 완성! 이제 깔끔한 감칠맛을 더해줄 비법 육수를 만들어 볼까요? 육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물의 양은 맥주컵으로 6컵. 무 5분의 1개, 양파 반 개, 다시마 5장, 어묵 2장, 건새우 1줌을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센 불에서 약 10분간 끓여준 뒤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은근하게 더 끓여주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체에 건더기를 걸러주면 조미료를 대신해 떡볶이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육수가 완성됩니다. 4인분 기준 떡볶이에 필요한 육수는 딱 1컵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떡볶이를 만들 차례. 우선 둥근 팬에 물 1컵을 부어주고요. 떡은 400g, 약 40개 정도 되는 양을 넣어줍니다. 센 불에서 1소끔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이고 제일 먼저 설탕을 2큰술만 넣어주세요. 떡이 익으면 만들어둔 양념장 3큰술을 넣어 잘 섞어주고요. 이어서 육수 1컵과 먹기 좋게 썬 어묵 2장, 대파. 마지막으로 대파 1줌을 넣고 마무리하면 끝! 5분도 채 안 돼서 간단하게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짧은 조리 시간에도 양념이 떡 속까지 촉촉하게 잘 배었는데요. 떡볶이와 찰떡궁합, 오징어 튀김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재료인 오징어부터 손질해볼까요? 오징어는 가위로 몸통을 잘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까지 벗겨주세요.
2.5cm 간격으로 먹기 좋게 썰어주면 손질이 끝나는데요. 오징어에 튀김옷을 입히기 전 하얀 가루부터 뿌려주는데 이게 뭐예요, 사장님? 밀가루.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는 왜 넣으세요? 찹쌀가루를 먼저 이 오징어가 수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 맞아요. 찹쌀가루로 옷을 입혀주면은 기름에 넣을 때 튀지도 않고 두 번째로 이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더 맛이 좋아요. 손질한 오징어는 찹쌀가루를 골고루 묻혀 물기를 없애주고요.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 차례.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만들 수 있는 물과 튀김가루의 황금 비율 혹시 따로 있나요? 튀김가루는 2대1로요. 튀김가루를 2면은 물은 1. 그렇게 하면 돼요. 아하! 튀김가루와 물의 황금 비율은 2대1. 튀김가루 2컵에 물 1컵을 붓고 잘 섞어주면 오징어 튀김의 생명, 노랗게 빛깔 좋은 튀김옷이 완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튀겨야 하는데 기름 온도는 어떻게 맞출까요? 기름 온도는 몇 도 정도로 하세요? 온도는요, 저는 온도계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넣어서 탁 튈 때 이렇게 끌어올르면은 기름의 온도가 맞는 거예요. 반죽이 떠오르는 온도는 약 170도. 오징어에 하나씩 반죽옷을 입혀 차례대로 튀기면 어렵지 않아. 되는데요. 오징어가 기름 위로 떠오르면 한번 뒤집어 준 뒤 색이 노르스름하게 변하면 바로 건져주세요. 난 급한 대로 오징어 튀김을 오늘 먹고 그런데 이미 떡볶이는 내일 튀겨온 먹고. 오징어를 잠시 후에 또 한 번 기름에 넣고 튀겨주는 사장님. 2번 튀긴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튀겨주면 튀김이 한층 더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진다고 합니다. 마침내 떡볶이의 영원한 단짝!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 튀김도 완성됐습니다. 온 가족의 출출한 배를 달래줄 떡볶이, 그리고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오징어 튀김까지 실패 없는 황금 레시피에 도전해보세요.